안녕하십니까. 더인벤션랩 김진영 대표입니다. 저희가 여성벤처협회와 함께 하고 있는 쉬벤처스 시즌 1 8개 선발 기업의 여성 창업가 여러분들과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5번째 시간으로 코스앤코랩 아하스라고 하는 베트남에서 최근에 10만 명의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뷰티와 관련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한번 베트남 시장의 또 뷰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앤코랩의 조안나 대표님 모셨습니다. 조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온 코스앤코랩의 조안나 대표라고 합니다. 네, 조 대표님, 이거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호치민에서 거의 거주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호치민에서 지금 현재 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벌써 7년이 되셨군요. 네, 네, 거의 반 이제 베트남인이 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호치민이 거의 제 2의 고향처럼 고향이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조 대표님 그래서 7년이나 되셨는데 아마 그 7년 전에 이제 건너가시기 전에 이 뷰티 쪽에 계속 몸을 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 대표님이 창업하기 전에 어떤 또 길을 가셨는지, 그리고 베트남으로 사실 가서 또 호롤단신으로 가서 뭔가 7년 동안 있기가 쉽지 않은데 여성으로서 베트남에 가게 된 어떤 결정적인 배경이 있으신지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원래는 화장품 BM으로 있었고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미국 쪽에 조금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꽤 잘 팔리기도 했었고, 근데 뭐 중국이나 홍콩 쪽은 잘 팔리는데 베트남이라는 코드가 꼭 저랑 꼭 안 맞더라고요. 아시는 유통하시는 분들에게 주어도 그냥 뭐 단지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오더도 없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베트남에 가서 팔아볼까 하고 건너간 게, 처음 간 건 2014년도였어요. 제 제품 들고 들어가서 한번 내가 직접 베트남 소비자랑 만나서 이야기 들어봐야지 하고 들어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제품은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10분의 1 수준인 소득 수준이다 보니까 이걸 내가 꼭 필요해서 살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구매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베트남 친구들하고 처음 시도했던 게 오프라인도 만들어 보고 홈쇼핑도 해 보고, 이제 근데 그때는 제가 상주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에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 결심이 바로 들어가서 내가 네. 아예 거주하면서 이 네. 시장을 내가 한번 네. 장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제품만 들고 갔던 건 아니었고, 제 지인 대표님들, 뭐 저도 화장품 BM이었다 보니까 화장품 했던 친구들 거 제품들도 갖고 가서 같이 팔아주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다 같이 안 팔려서 차라리 다 같이 들고 가서 제가 오프라인 매장도 내고 온라인에 내가 직접 팔아봐야지 생각을 하고 갖고 간 거예요. 근데 역시 다 같이 안 팔렸어요. 안 팔렸어. 그리고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그 이후에? 맞아요. 근데 그게 안 팔렸던 이유를 지금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미 화장품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워낙 화장품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마켓 규모 자체가. 근데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뭐 K-뷰티다, 뭐 K-팝이다, 뭐 뭔가 막 K가 들어가면 막 되게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K-컬처나 K-팝은 되게 잘 돼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K-뷰티는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7년 전에부터 들어가서 네. 실제로 이제 거주 네. 하게 된 시점은 2017년. 네, 맞아요. 한 6년 정도 됐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들어가서 만든 게 제가 알기로는 코스앤코비나라고 맞아요. 하는 일종의 화장품 유통 사업에서 맞아요. 시작을 했고, 네. 그 유통 사업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네, 매출 맞아요.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드신 것 같아요. 요즘 일단 코랩을 얘기하기 전에 네. 사실 전신 또는 모체가 될 수 있었던 네. 코스앤코비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지금 현재 유통 그러면 하고 있는 한국 제품 브랜드라던가 개수라던가 스큐라던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맨 처음에 2017년도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인 바노박이랄지 닥터지 이런 거 제가 먼저 베트남에 먼저 시작을 했었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마켓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모르니까 베트남은 20대 인구가 저렇게 많은데 뭐 더 잘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아직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장 구매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좀 유명 브랜드로 먼저 시작을 해서 유통하는 친구들을 많이 모으긴 했지만 그게 또 한국과의 관계가 지속이 돼야지만 그 유통하는 친구들이 저랑 오래오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닥터지 바누바기하고는 또 이제 이별을 하고 또 지금 새로 만든 브랜드가 아토팜이랄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토피 하면 거의 넘버 원인 브랜드죠. 아토팜 현재 뭐 코코도르라는 디퓨저 우리나라 국민 디퓨저. 코코도르 유명하죠. 네, 제가 베트남 전체 총판을 맡고 있고 현재 어떻게 보면 코코도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샤피랄지 라자다 뭐 단 한 명의 바이어도 없이 그냥 이커머스에서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베트남 내에 있는 뭐 기업들 있죠. 뭐 삼성이랄지 효성, 한세실업 뭐 이런 곳들에도 저희가 그냥 기업 마케팅으로 뭐 근로자의 날 선물 뭐 그 회사 내에 선물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같이 제안을 해서 같이 유통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브랜드는 그 정도이고 현재는 유통하고 있는 브랜드는 한 300개 정도 되고 SBA라는 서울경제진흥원에 저희가 SNS 마케팅 대행사를 하기도 하고 유통본부랑 같이 저희가 글로벌 협력 매장도 3년째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오프라인 매장도 네. 있고 온라인은 쇼피나 라자다 네. 같은 이미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에 저희가 등록된 네, 입점몰로 들어가서 네. 우리 독점 브랜드를 이제 셀링하는 그런 네. 작업을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토팜, 아토팜, 코코도르 또 키즈 브랜드 중에 I'm Not a Baby라는 제품은 또 굉장히 또 베트남에서는 이제 아토팜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상장사인데 I'm Not a Baby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장사에 비해서 좀 작은 브랜드이긴 하지만 I'm not a baby. 굉장히 잘 팔리고 이게 브랜드 있어요. 명입니까? 네, I'm 네. not a baby가. I'm Not a Baby. 나는 아기가 아니다. 네, 근데 맞아요. 아기용 코스메틱 제품이군요. 키즈 브랜드. 키즈 브랜드. 4세부터 13세까지. 근데 베이비는 아니네. 베이비는 아니죠. 그래서 I'm not a baby. 네, 그래서 I'm Not a Baby라는 제품도 굉장히 저희랑 잘 콜라보하고 있어서 지금 3년째 총판을 맡고 있어요. 굵직한 국내 코스메틱 네. 상장사들과 독점 제휴 계약을 맺어서 맞아요. 베트남 총판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게 지금 코스앤코비나의 맞아요. 핵심 코스메틱 유통 사업 모델이고 맞아요. 그리고 SBA와 함께 또 글로벌 협력관도 3년째 운영하면서 어디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호치민에 있는 2군에 있는 에스텔라라는 2군에 네. 있는 에스텔라 유명하죠. 네, 맞아요. 그 에스텔라의 그 고급 백화점. 맞아요. 거기에. 네, 거기에 이제 몇 층에 있습니까? 2층에 있어요. 2층에. 야. 작은 또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만 백화점인 나우존에서도 저희가 두 번째 매장을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한 3개월 후에는 이제 일본 백화점인 에이온몰에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매장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한국에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네. 중견 브랜드의 베트남 독점 총판의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계신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네. 근데 이번에 우리 쉬벤처스는 또 코스앤코비나는 워낙 어느 정도 이제 자리매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이번에 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코스앤코비나는 베트남 내자 기업으로 제가 들었고 맞아요. 한국 기업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유통이라던가 예를 들면 허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자 기업으로서의 어떤 강점을 살리면서 네. 한국 기업으로 모기업을 만들고 베트남 외투법인으로 다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코스앤코랩을 네.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코스앤코랩에서 얼마 전에 런칭한 어플리케이션이 아하스. 맞아요. 이 아하스는 그럼 어떤 서비스입니까? 제가 이제 화장품을 팔면서 이제 생각으로 베트남의 이제 화장품 이제 전체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규모가 한 어떻게 되나요? 진짜? 3조 정도가 돼요. 한국은요? 한국은 17조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뭐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죠. 인구는 1억 명인데 그리고 그쵸. 여성 인구가 50%만 되더라도 5천만 명이나 되는 그쵸, 한국의 그쵸. 거의 2배 이상인데 아직까지 그러면 초기 시장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초기 시장인데 사람들이 보면 시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베트남 친구들에게 화장품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베트남 친구들한테 피부가 좀 안 좋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냥 페이스북에 친구들끼리 그냥 하는 커뮤니티 방에 가서 물어보고 물건을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광고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설 방향이 없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피부를 알려주고 너의 피부를 진단해주고 너의 피부에 맞는 성분 그리고 너의 피부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딱 알려주고 너희가 선택을 해봐라 하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베트남 친구들이 이 어플을 몰라서 그렇지 이 어플을 알게 되고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잘 정보를 그쵸, 그쵸. 정보를 빨리 알게 되면은 캐치업할 수 있는 그쵸.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 정리를 해보면 네. 한국은 사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필요 없는 이유가 이미 정보가 충분히 많이 공개되어 있고 맞아요. 찾을 수 있는 역량들이 있잖아요. 개개인들이. 근데 맞아요. 베트남 여성들은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는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브랜드인지 정보 자체가 되게 제약적이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여성 고객들을 끌어들이려면 오히려 뭔가 믿기가 필요한데 그게 피부 진단이다. 진단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맞는 화장품이 추천이 된다면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이제 접근이었습니까? 맞아요. 대표님 너무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베트남 친구들은 이제 피부가 점점 나빠지는데도 계속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사더라고요. 내 피부 타입에 맞지도 네. 않는데 맞아요. 광고에 현혹되거나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친구가 쓰니까 나 그냥 사야지. 그리고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이니 땡땡땡 브랜드 되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프라인도 많고 온라인 광고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뭐 베트남 연예인들도 많이 인플루언서도 많이 쓸 거고 하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보면 광고를 많이 한 기업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논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 너무나 좋은 제품들이 많잖아. 근데 그 제품들을 어찌 됐건 베트남에 진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좀 뭔가 수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플랫폼이었어요. 피부 진단 플랫폼.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걸 해서 정말 이 친구들이 이거를 쓸까? 안 쓸까? 이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귀찮다고 안 쓰진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는 굉장히 뻔한 요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피부 진단을 하면 10초 만에 내 나이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20살인데 피부 나이가 29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요소지만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는 요소이기도 그쵸. 하네요. 야, 그래서 너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네요. 맞아요. 그래서 매년 아하스가 주최해서 동안 선발 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플로 통해서 내 나이랑 이제 나이 차이가 많으면 이제 뭐 더 동안이면 저희가 선물을 그냥 막 보내주고. 보내줘요. 그거 굉장히 괜찮은 이벤트 같네요. 맞아요. 자, 아하스 앱을 그러면 단계로, 그러니까 이용의 어떤 단계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카메라로 온 한 다음에 앱에서 네. 얼굴을 찍으면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앱에서? 맨 피부 나이가 나와요? 네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아하스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바로 카메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은 내 나이와 내가 사는 기본 정보를 곳, 제공해야 기본 되군요. 정보를 무조건 제공을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기본 정보는 이제 내가 뭐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담배를 피우는지 그리고 나의 생활 라이프 사이클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보를 꽤 많이 받네요. 네, 맞아요. 그 데이터 정보를 한 8개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베트남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랩이랄지 이런 어플처럼 그냥 다운로드 받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피부를 좋아하고 화장품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 어플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피부 고민이 네. 있거나 네. 나에 맞는 화장품은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나름대로 의식하는 여성 고객들이 일단 그런 번거롭지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어플을 기획할 때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피부 진단하고 나이만 하면 분명히 바로 이탈률이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다운로드가 된다면 이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성 고객으로 저희가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음. 만든 어플이었는데 그래서 그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피부를 예,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나이가 나오고 피부 나이가 나오고 피부 나이 나오고 나의 이제 수분 상태, 유분 유분 상태, 상태, 모공 상태, 모공 뭐 상태까지. 주름 상태, 탄력 상태. 그래서 한 9가지의 이제 결과치가 나와요. 그거는 그러면 사진을 그래프로. 통해서 네. 이미지 분석을 하는 건가요? 네. 이미지 분석을 해서 나와서 이제 너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 있는지 리뷰를 해주고 리뷰를 해주고 너에게 맞는 화장품들을 밑에 추천을 해줘요. 바로 추천.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첫 번째 테스트 했었을 경우. 근데 내가 오늘 20살인데 29살이니까 좀 열이 받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오면은 10번 정도를 우선 줘요.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대신 이제 10번이 지나가면 그 다음날 매일매일 데일리로 들어와야지만 하나씩 줘요. 영상을 한 번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이게 매번 내가 원할 네. 때 찍는 게 아니라 네. 약간 게이미피케이션. 네, 예, 맞아요. 약간 게임적 요소가 있네요. 출석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들어와야지만 내가 이제 뭐 얼굴을 테스트해서 내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피부 나이가 이제 점점 예를 들면 뭐 내 좋아진다는- 나이에 예. 예, 근접하게 예. 한다든지 내 나이보다 훨씬 더 어리게 나온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미션으로 네. 예, 여기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네, 맞아요. 그래서 안에는 또 이제 마이 스킨 다이어리라 그래서 내 점수별로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쭉 나와요. 그럼 만약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데일리로 출석 이벤트를 해서 내 나이를 쭉 나열해 주면 저희가 또 프로모션으로 선물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쪽 시장을 뷰티와 연결해서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걸 또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국내에 피부 네, 진단 맞아요. 관리 이 기기 솔루션들 갖고 있는 그때 보면서 이제 사실은 저는 그때 팀원이긴 했지만 한국에 이런 거 잘 안 될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은 잘 안 됐지만 베트남은 맞아요. 확신을 갖고 왜냐면 베트남에는